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쓰는 제품이 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도 다 다르고 고민이 다 다르실 테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화장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고 화학 성분이나 거기 들어간 성분표를 직접 보면서 나에게 맞는 화장품이 무엇이고 맞지 않는 게 무엇인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화학 성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도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입니다. 지성, 건성, 지복합 이런 간단한 분류 말고도 피부에도 MBTI처럼 총 4가지 척도로 피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수분 밸런스. 지성이냐 건성이냐, 말 그대로 건조하고 유수분 함량이 적은 건성이 있고요. 유분기가 많고 번들거리고 여드름이 잘 생기는 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피부 민감도입니다. 외부 자극에 쉽게 좀 빨개지고 붉어지고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처럼 이렇게 빨갛게 뒤집어지는 것들이 이제 민감성 피부고요. 그렇지 않은 게 좀 외부 자극에 잘 견디는 피부가 저항성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멜라닌 색소 활성도입니다. 기미, 잡티, 주근깨 이 3가지가 잘 생기거나 또는 피부 톤 자체가 좀 칙칙하고 어두운 멜라닌 색소가 많은 분들을 색소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색소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바로 피부 탄력도입니다. 좀 주름성 피부는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눌렀을 때 보건력도 약하고 약간 피부가 많이 처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 피부는 그런 거 없이 좀 쫀쫀하게 피부 자체가 이런 뼈랑 근육 사이에 잘 붙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척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 척도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또 달라지거든요. 저는 참고로 건성, 민감성, 색소성, 그리고 주름성 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피부 타입인지 아셨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각 피부 타입에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그 케어들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어는 바로 수분 보습 케어입니다. 이 유수분 밸런스 관리라는 건 지성과 건성 피부에게 정말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데요. 지성은 상대적으로 건성보다 유분기가 많긴 하지만 똑같이 수분감을 잘 채워줘야 단순히 유분기만 많은 피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분감을 쫀쫀하게 채워준과 동시에 적당한 유분감을 더해줘서 그 수분들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에서 봐야 할 성분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이 2가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 피부과학 전문가 허 박사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피부과학 전문가 허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첫 번째로 말씀드릴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보습과 수분감 케어에 뛰어난 제품들인데요. 둘 다 우리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이고,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갔을 때 걔가 수분을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의 피부에 있는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순수한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성이 워낙 낮아서 다른 성분들과의 상호작용도 잘 없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저분자가 있고 고분자가 있는데, 저분자는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적은 거고요. 고분자는 피부 깊숙이 못 들어가지만 그만큼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속 수분이냐 피부 겉 수분 장벽 케어냐, 이 2가지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수분을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저도 한때는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지성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건성인데 수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나오는 유분기가 많았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케어는 바로 피부 장벽 개선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외부 자극에 만약 너무 민감하다면, 예를 들어서 맞지 않은 화장품이나 좀 꺼끌거리는 옷을 입었을 때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워지거나 또는 뒤집어지는 피부염 같은 게 잘 생긴다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피부 장벽부터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성분은 판테놀이랑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허 박사님 설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2번째로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성분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토닉 애시드라고 하는 비타민 B5에 해당하는 성분인데, 피부 결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세라마이드는 실제로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실제 물질 중 하나예요.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지면
이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워지거나 약간 푸석푸석해지면서 각질도 잘 생기고 그런 장벽이 무너진 상태의 피부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 장벽 보호 물질인 세라마이드를 외부 화장품으로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 피부 장벽을 다시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실제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장벽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잡티와 미백 케어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멜라닌 색소 활성도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내가 색소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좋은 성분들을 꾸준히 발라서 피부톤도 좀 밝게 하고 잡티나 주근깨 이런 것들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성분으로는 요즘 가장 핫한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또 듣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3에 해당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의 작용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이제 우리 피부 톤이 멜라닌 색소로 칙칙해지고 어두워지는 걸 막고 잡티,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막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9달의 청귤 세럼에는 청귤 추출물이랑 아까 말씀드린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4%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수분 보습이나 탄력 케어보다는 미백이나 잡티 케어를 약간 등한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잡티는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면 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성분들을 사용했을 때 저는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체감해본 사람으로서 피부관리 루틴에 추가하셨을 때 훨씬 더 만족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9달의 청귤 세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사실 수가 있어서 관리하시는 루틴 한번 추가해보는 거 어떨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얘 별명이 이제 2주 잡티 이별 세럼인데 2주간 사용했을 때 실제로 피부의 겉, 속 모두에 있는 멜라닌 색소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경 쓰는 잡티, 기미, 주근깨 같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 피부톤이 좀 칙칙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나 피부를 자세히 봤을 때 작은 기미,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9달의 2주 잡티 이별 세럼으로 관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탄력 케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피부 탄력도에 따라서 주름성과 탄력성으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름성이신 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이 탄력 케어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부가 좀 처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탄력에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성분으로는 요즘 뭐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말보다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이 뜨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핫한 레티놀과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허박상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오시죠. 네, 마지막 탄력 케어로 레티놀과 펩타이드라는 성분 얘기를 드렸는데, 레티놀은 비타민 A에 해당하는 성분인데요. 효과가 굉장히 많은 성분이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썼을 때 작용 부작용을 느끼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레티놀 함량이 좀 적은 화장품을 출발을 하셔서 잘 맞다 하시면 그 함량을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레티놀이 들어간 성분을 쓰실 거라면. 두 번째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탄력 개선이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을 실제로 4가지 척도로 분류하는 방법과 그 척도에 따른 케어 방법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남이 썼을 때 좋다고 하는 화장품 따라 사시지 마시고 내 피부 타입과 고민을 먼저 체크하신 뒤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화장품들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느낀 건데, 아무리 성분이 좋고 남들이 써봤을 때 좋다고 해서 내가 썼을 때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들을 좀 다양하게 바꿔보시면서 본인의 루틴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피부가 좀 많은 분들한테 지금의 기초 루틴을 어떻게 확장시켰냐 물어봤는데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화장품을 정말 많이 바꿔가면서 기초에 돈을 많이 썼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바꿔가면서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고 그대로 정착시켰다고 했습니다. 제 피부 관리 루틴은 토너 2개, 세럼 2개, 크림 2개 쓰는데 세럼 중에 첫 번째 단계로 이 9달 청귤 세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촬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 조명이나 이런 걸 쐬면 쐴수록 피부톤이 점점 칙칙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청귤 세럼이 도움을 좀 많이 주는 것 같다고 느꼈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좀 민감성 피부인 저한테 좀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하게 수분감도 같이 잡아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세럼 같은 경우에는 뭐 밤에만 사용해야 한다던가 또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던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좀 많은데, 근데 9달 청귤 세럼 같은 경우에는 밤낮 상관없이 휘뚜루마뚜루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청귤 세럼은 올리브영에서 트리플 기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이 30ml짜리 본품 3개가 든 제품을 4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본인의 피부 타입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케어를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찾고 또 거기에 좋은 성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화장품들을 쓰면 좋은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조합으로 바꿔가면서 내 피부 타입에는 어떤 화장품이 좋을까? 어떻게 내 피부 루틴을 정착시켜야 내 피부에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두들 성공적인 피부 관리 루틴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피부로 만나자. 안녕! 쿠키 영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좋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찾는 것보다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쓰던 토너가 있었는데 거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알코올 알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성분표를 안 보고 화장품을 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습에 되게 좋다고 하는 시어버터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걸 굉장히 많이 발랐어요. 저는 건성이니까. 근데 한번 그거를 루틴에서 빼봤더니 그게 없는 루틴이 저는 좀 더 효과적으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더라고요. 수분감도 더 좋고 좀 트러블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성분이라 한들 나에게 맞지 않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나도 모르게 화장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전성분표나 그 화장품 뒷면에 있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요즘은 그런 서비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체크하셔서 나에게 안 맞는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화장품들을 피해가면서 사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화장품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그래도 뭐 한번 정착시키면 루틴은 고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요약하자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찾는 것보다 나에게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이랑 시어버터가 잘 맞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세 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